변상욱의 기자수첩 넘어갑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변상욱의 기자수첩 뭘 가지고 오셨어요? 뭐 올겨울에 다 이 주제로 한 번씩은 얘기를 하게 되는 모양입니다. 뭔가요? 지난 겨울에 등골 브레이커 점퍼가 유행했죠. 올해도 역시 비싼 패딩 점퍼가 유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뭐 프리미엄 패딩의 원조라고 하는 M 제품을 보니까 어린이용 패딩이 한 7, 80만 원 하더군요. 이미 이거는 뭐 저 이름이 그냥 다 나오기 때문에 언론에 그냥 말씀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몽클레어입니다. 예. 한 2, 3년 전부터 유행을 강남에서 했습니다. 예. 네. 올해 역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캐나다 구스라고 하는 제품 보니까 어린이 패딩 조끼가 한 40만 원, 점퍼가 한 6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군요. 그렇더라고요. 어린이가 그렇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른 거는 뭐 몰라요. 100만 원, 200만 원 가고. 100만 원, 200만 원. 네. 문제는 정말 비싼 만큼 값을 하느냐 이건데. 글쎄요. 국산 제품도 뜨뜻해갖고 충분히 보온 기능을 하던데 뭐 그렇게 춥지도 않아가지고 뭐 몇 번 입지도 않습니다만. 그리고 외양으로는 이미 국내 중저가 브랜드가 이 명품 해외 브랜드를 흉내내서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엔 아무리 겉을 봐도 구분을 못 하겠어요. 속에 입으면 얼마나 기능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명품 해외 브랜드들이 국내 가격이 외국 현지보다 한 30% 내지 50% 비싸게 받아먹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모양과 색감이 비슷한 국산 브랜드들 보니까요. 프리미엄 외국 브랜드 제품의 한 20분의 1 가격까지 내려가 있더군요. 200만 원짜리면 한 20만 원 예, 이렇게. 뭐 5만 원, 6만 원에 사 입을 수 있는 것도 얼마든지 예. 있습니다. 근데 애나 어른이나 죄다 이걸 입으니까 이제는 입고 나가봤자 별로 소용도 없어요. 남들이 봐주지도 튈 않아요. 일도 없어요. 쟤도 입었네 정도지. 저거 입었네 이렇게 봐주는 사람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십만 원 주고 샀지만 결국 1년, 2년 정도 우쭐대고 입으면 기능을 다 하는 거죠. 예. 그래요. 그래서 참 열심히들 사서 입습니다. 구스다운이나 거위털 점퍼 이게 1년 내내 만들어서 1년 내내 파는 제품은 사실 아닙니다. 아니죠. 예, 특정 시즌을 겨냥해서 조금 생산해서 조금만 공급해 팔죠. 그러니까 매장도 어떤 매장은 한 시즌만 문을 열고 팔고 끝나는 매장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저거 요번에 못 사면 올 시즌에 못 입어 이래서 더 몰리는 그런 경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일단 어른 얘기는 좀 접어두고요. 아이들, 청소년 얘기를 좀 해보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입지 않으면 학교에서 이른바 왕따 당한다. 이래가지고 지금 부모들이 기를 쓰고 나는 못 입어도 너는 사준다. 이러고 사주는 거 아니에요? 부모 입장에서 자기 아이를 친구들 사이에서 주목받고 으쓱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냐? 없어요. 사실 갑자기 부모가 출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예. 애가 갑자기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방법도 별로 없고 돈은 좀 쉽죠. 그래. 어떻게든 모아갖고 주면 사 입히면 내가 되니까. 좀 덜 입고 덜 써서 예. 너한테 좋은 거 사준다. 그러니까 부모는 심리적으로 아이를 통해서 내가 그래도 능력 있는 부모다라는 자신의 판타지를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거고 예. 그렇긴 한데 생각할 것은 옷으로 인해서 우월감이 생길 수 있다면 옷으로 인해서 따돌림과 좌절감도 생길 수 있다는 그렇죠. 걸 학부모라면 생각해야 됩니다. 아무리 덜 쓰고 덜 입어도 그 옷을 사줄 수 없는 부모들의 입장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옷으로 위화감을 만들어서는 안 될 텐데. 그리고 옷 때문에 왕따가 생기느냐 이렇게 볼 수만은 또 없어요. 학교에서 이미 갈등과 경쟁 구조 또는 계층의식, 계급의식 때문에 왕따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아이들은 뭔가 핑계거리를 찾거나 명분을 찾는데 성적일 수도 있고 아버지의 재산이나 지위일 수도 있고 뭐 요새 좀 뭐 상속자들인가요? 드라마에서 맨날 보지 않습니까? 근데 옷도 어린아이들한테는 그게 핑계가 되는 거죠. 야, 너 그 옷 입었냐? 나는 못 입었다. 이것도 있지만 너는 그 옷을 입을 처지가 아닌데 감히 나랑 똑같은 옷을 입고 다녀?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겁니다. 그래요. 너무 어려운 얘기가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요즘은 뭐 너무 어린아이들까지 고급 옷 입으니까 얘네들이 지금 이게 멋있는 옷인지 명품인지 알고 입는 건가 어쩐 건가 잘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몇 살쯤이면 패션 글쎄요. 감각을 할까요? 그 백화점에 가보면은 뭐 키즈, 나이키, 닥스 뭐 이렇게 유명 브랜드의 어린이 제품 매장이 다 있어요. 있죠. 예. 이게 사실은 영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60년대 후반입니다. 왜냐하면 1945년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때 가난한 어린 시절을 지냈던 어린이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 어른이 돼서 아기를 낳은 다음에 거기에 대한 보상 심리죠. 우리 아이만큼은 내가 어릴 때 고생했던 그게 아니라 한번 잘 입혀보자라고 하면서 더군다나 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귀족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이 전문 패션이라는 게 1960년대 후반에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번지고 이제 미국에 번지는데 어린이 패션쇼를 맨 처음에 시작한 업체들을 보면은 루이비통, 크리스찬 디오르, 구찌가 이제 초기에 시작을 했고 거기에
미소니, 알베르타 페레티, 클로에 같은 제품들이 뒤따라 나오면서 어린이 패션, 의류죠. 의류 패션 브랜드로 등장을 하죠. 예, 예. 이건 의류 전문이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찾아올지 짐작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다음 뭐예요? 그 다음엔 어린이용 화장품이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린이 향수가 등장합니다. 베이비 터치 향수라고 들어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베이비 터치 향수. 겔랑, 지방시, 불가리 등이 어린이 향수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래요. 예. 그 다음도 있습니까? 그 다음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걱정스러운 건데 섹시 코드가 이제 어린이 패션에 등장을 합니다. 섹시 코드가요? 예, 어린이를 섹시에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맨 처음에 시작은 좀 섹시한 문구들이 어린이 옷에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니 영어로. 어린이 옷에 섹시한 문구가 뭐가 들어갈 게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이상한 뭐 너는 나의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영어로 된 게 막 들어갑니다. 뭐 내 몸매 좋아 그렇죠, 이런 그렇죠. 것들. 예. 예, 예. 그리고 옷들이 짧아지고 속이 비치기 시작하고 예. 자극적이고 선정적으로 변하는 거죠. 그러니까 소비와 섹시에 일찍 접하면 결국 아이들은 일찍부터 어른들의 성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그 성문화 산업의 어떤 그 대상이 되면서 예, 예. 아이들은 자본주의 그 성문화의 상품 수단으로 되는 거죠. 예. 그럴 수 요즘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날씬한 몸매 또 남자아이들은 식스팩의 근육질 몸매 예, 예. 이걸 아이들한테 또 강요하면서 소비를 시키죠. 어. 그 청소년들 사이에서 스테로이드 약이 유행하게 됩니다. 이건 서구에서는 이미 번지고 있는 거죠. 청소년들 사이에. 예. 왜냐하면 덩치를 키우고 근육을 키우고 싶은데 멋지게 예, 예. 시간이 걸리고 공부하느라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약으로 하는 게 빠르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약으로 살을 빼고 약으로 근육을 키우고 이러는 겁니다. 어린 소녀들이 별별 약을 다 먹어가면서 살을 빼고 또 어린 나이에 드디어 성형수술계에 입문하게 됩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어린들은 결국 간 손상, 고혈압, 뇌졸중, 조울증, 콜레스테롤 증가 이런 건강을 해치면서 예. 어른들의 섹시 문화에 일찌감치 노예가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예. 등골 브레이커 얘기하다가 이제 어린이들에게까지 파고든 상업주의 얘기로 넘어왔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똑똑한 소비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그 초등학교 한 4, 5, 6학년 그리고 중학교 1, 2, 3학년까지만 아이들이 잘 버티면 예. 그 다음부터는 소비 문화가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고 싶은 거를 골라서 좋은 거를 딱 사지 남들이 산다고 다 사고 때를 쓰고 징징거리고 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죠. 그게 한 13살에서 15살 정도라고 하는 겁니다. 고등학생들도 그러긴 그러던데.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아이들은 남이 가졌다면 지나가다 좋은 게 있으면 무조건 울고 보채는데 예. 그 나이를 벗어나면 15살 이후에는 사고 싶은 거 골라낼 줄 안다는 그래도 거죠. 골라낼 줄 안다.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어린이들이 자본주의 소비 시장에서 어른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어요. 예. 예, 그걸 갖다 일단 그 점을 염두에 여러분 두셔야 되는 인지하셔야 거죠. 되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에 제일 중요한 거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아이들이 운동장으로 나가고 해야 되는데 방에만 있고 컴퓨터와 모바일 폰으로 계속 상업 광고를 접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여기저기서 어린이 소비 교육을 다시 한번 디자인할 필요가 있는 거죠. 생각해볼 문제네요. 변상욱 대기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